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에 관한 등 권리의 성립 여부인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 수업할 때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 문제 100% 나온다라고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기본서는 이게 없어요. 요약지만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토픽 자체에 관한 얘기는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는 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라 그러면 이론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방 3칸 중에 한 칸 이거 생각하시고 권리 일부. 자, 그러면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내 것만, 내 거야, 내 지분 그걸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죠.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 하나 성립합니다. 소유권은 부동산 전부만 내지 일부는 안 돼요. 반면에 지분 소유는 가능하죠. 그죠? 지분 소유는 가능합니다. 지분의 소유권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에 성립하는 OX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은 동일하잖아. 그죠?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럼 저당권에 성립하는 OX 모습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저당권 빠졌네요. 저당권에 성립하는 OX 모습은 똑같이 나와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도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 일부 지분 저당은 인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대상이 같은 이유는요. 이 저당권 이것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저당권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같았단 말입니다.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같았다면 그러면 저당권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 있단 말입니다.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같으니까 그러면 대상 OX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것이 부동산의 일부의 소유권 저당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안 된다. 자,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의 소유권은 안 되죠. 그러나 빌려서는 이용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방 3칸 중에 한 칸만 전세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한 이용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이용권은 성질이 전면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배타적이다. 자, 배타성 여기서 이 이용권은요. 배타성 때문에 양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용권은요. 전부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전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데 전면이라고 할 때 그 전부는 무엇의 전부냐 그죠? 무엇의 전부냐 그러면은 권리의 전부입니다. 왜? 부동산의 일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부동산의 전부는 아니다 말입니다. 권리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용권은 권리 전부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배우세요. 이 도표에 관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밑에가 나오고 그 다음 면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되느냐 안 되느냐 OX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럼 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등기 신청만 등기는 안 받아줍니다. 각하합니다. 29조 2호로 각하합니다. 그럼 29조 2호가 가지는 의미는요. 하지만 저저 안 받아준다. 등기해주면 안 돼요. 등기해주면 안 되는데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효력은 무효입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봤자 무효고 직권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된다 그럽니다. 반면에 자, 요거 되는 거 있습니다. 되는 거. 자, 요 되는 것들에 대해서 등기 신청합니다. 자, 등기 신청은 등기는 받아주겠죠. 그죠? 되는 것들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됐을 때 이 등기는요, 유효합니다.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대상은 안 되겠죠. 이 신청 대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서술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요. 세로축의 요소, 가로축의 요소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효, 유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OX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요. 이런 효과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자, 합병 제한 문제로 연결되고요. 권리 일부의 지분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구분 건물에 관한 절차로 연결됩니다. 자, 합병 제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토지가요. 중간에 요 흰선이 있습니다. 별개의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별개의 토지가 자, 합병이 됩니다. 중간에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합병 대상 토지 중 지금 오른쪽 토지 여기에 이렇게 한 범위를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 표시했을 때 이 범위는요, 범위 표시된 이 부분은요, 합병 전입니다. 합병 전이라면 이 한 필지 전부가 됩니까? 일부가 됩니까?
합병 전이니까 한 필지의 전부가 되죠.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성립하는데 근데 이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에서 합의를 해버리면 이만한 토지 중에서 요 부분이 돼버렸죠. 그럼 이 부분은 부동산 전부 일부죠. 그럼 일부가 돼버리니까 부동산의 일부의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자 왼쪽 토지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합병 전에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합병 전에는 이 토지 전부죠. 전부에 대해 지상권에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상권에 설정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부분으로 표시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합병 후에는 전부 일부죠. 부동산의 일부의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합병 가능하다.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면 합병 안 된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것들은 여기 돼 있죠. 여기 있는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합병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그 권리 성질을 봤을 때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요 구분 건물에 관한 절차로 연결된다는데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는요 자 일단은 구분값을 분석을 할게요. 자 구분값을 분석을 하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대지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건물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요 소유권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을 가지는데 자 이 대지권과 소유권의 양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하나 성립하는데 한 개의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지권은 지분입니다. 지분이 가지는 의미는요 권리 전부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갑은 건물에 있어서는 권리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전부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자 권리 이용권은요 이용권은 권리 전부는 됩니다만 일부는 안 됩니다. 일부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요 이용권들 요런 이용권들은요 권리 전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요. 반면에 이런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요 권리 전부도 되고 일부도 다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 권리 일부에 대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자, 그럼 권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용익물권, 이용권은 권리 일부는 안 되고 전부는 된다. 이 소유권, 저당권 이거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권리 전부는 다 돼요.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돼요. 전부는 다 됩니다. 반면에 일부에 대해서는 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고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 건물과 토지 이 권리 건물 토지 이걸 전제로 두고서 자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은요 성질의 이용권은요 권리 전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건물은 권리 전부죠. 토지는 권리 일부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성립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갑이 이번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은요 권리 전부 다 되죠. 그럼 이 저당권의 건물과 토지에 성립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건물은 전부가 토지는 일부인데 전부 일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토지 모두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까지 이제 지분에 관한 얘기까지가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 이게 안 돼서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전세권은요 건물에 대해서는 되고 토지에서는 안 됩니다. 토지가 대지권입니까? 대지권에 대한 전세는 안 된다. 같은 말인 겁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기 문학의 대지권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구분건물 분리처분 금지에 관해서 문제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권리 전부 일부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해결됐고, 자, 지금 보시면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성립하죠. 지분 소유권 성립한다. 지분 소유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보존과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지분 소유권이 된다는 얘기지 소유권 보존과 이전이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 보존과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 즉 소유권 보존과 이전할 때 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다 말입니다. 자, 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러분 자료 그 다음 면 그 그림 보세요. 요 밑에 그림 그 글자 쭉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 글자 적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전부 일부에 보존과 이행행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보존과 이행행위에 관한 문제에서 자, 우리가 보존과 이행행위는요 서로서로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보는데, 자, 어떤 측면에서 반대로 보느냐? 물권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로 봅니다. 자, 반대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의 양을 생각합니다. 자,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의 양이 지분만에 관한 보존이 되느냐, 전부를 위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존하는 권리 양은 항상 전부로 보존돼야 되지 지분만 따로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만 따로 보존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보존은 항상 전부로서 보존되는 겁니다. 지분 보존은 안 돼요. 전부 보존은 됩니다. 자, 반대입니다. 이행행위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그럼 지분과 전부에 대한 이행의 문제인데, 자,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분만 보존은 안 되죠. 그럼 이행은 되겠지. 전부를 위한 보존은 되죠. 그럼 이행은 안 되겠지. 반대니까. 요 OX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OX, 이게 흔들려 버리면 저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요거를 먼저 외웁니다. 요거. 지분만 보존은 안 된다. 요게 시험 문제 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행 행위에서는요, 지분만에 관한 이행은 된다. 요게 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분만 보존은 안 돼, 이행은 돼. 요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있단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제 상속 등기, 여기 보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그럼 보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여기 보존 행위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자, 집을 두 사람이 지었습니다. A와 B가 두 사람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반반씩 부대에서 A와 B가 공동 소유겠죠. 그중에 A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는 못합니다. 전부를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소유권 넘으면 상속 등기가 보존행위입니다. 등기가. 상속이 보존행위 아니에요. 등기가 보존행위입니다.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막내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못하는 거예요. 전부를 위한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어떤 거냐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행위입니다. 자, 월인행위, 이행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럼 이행행위다. 그럼 매수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갑의 부동산을 자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요 사람들에게 소유권 넘어오는 게 이행행위잖아요. 소유권 이게 이전하는 게 이행행위죠. 그럼 이행행위에서 자 여기 이행이란 글자 여기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매수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전환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합니다. 얘가 직권만 넘기면 되지만 비의사와 관계없이 비모르게 대신 넘겨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권 변동은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대신 넘겨줄 수 없습니다. 얘 모르게 이 말이었습니다. 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얘 모르게 대신 넘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행행위잖아요. 이건 물권 변동, 업권 물권 변동 생기는 이행행위잖아요. 그 본등기가 이행행위니까 자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가능하겠죠. 전부를 위한 본등기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가 해결되려면요. 이 OX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은 얘기가 안 돼요. OX는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느냐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출제되어 있는 모습들은 이런 겁니다. 자, 그 뒤에 자, 문제 가져온 기출 문제 볼까요? 자, 보기만 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론만 하고 나서 자꾸 잊어먹었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문제까지 봐버리면은요, 여러분의 이해하기 훨씬 편할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자, 건물의 특정 일부 안에 공유 지분 전세. 자, 결국 지분에 대한 전세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공동상속인 1위는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한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 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모두를 위하여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하는데요? 1인지 전원인지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주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만큼 하느냐. 여기가 문제다 말입니다. 여기에. 자,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이거는 됩니다만 1인을 위하여 이러면 안 돼요. 자기만을 위하여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보존행위는 저 상속 등기는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 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라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 자, 토지 일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안 되지. 자,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로서 직권 마소 대상이 된다. 자, 부동산의 일부는 가처분은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니까 무효로서 직권 마소 대상 맞지. 그 등기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경매 절차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 합병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로서 직권 마소. 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 합병입니다. 자, 합병이 되려면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경매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합병 등기는 안 되잖아요. 그 등기는 무효다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무효로서 직권 마소 맞지. 자, 대지권에 있는 구분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효능 미칩니까? 전세권은 건물은 권리 전부잖아 이게. 건물은 권리 전부입니다. 권리 전부고 토지, 대지권은 권리 일부잖아요. 일부. 그러면 전세권은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되죠.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럼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대지권의 효력이 없다. 맞지. 전세권은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지권에는 구분 건물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대지권 모두 효력을 미친다. 자, 건물의 소유권은요, 건물입니다. 건물은 권리 전부 일부, 전부. 자, 토지는 권리 전부 일부, 일부. 자, 근데 저당권이잖아. 저당권은 전부 일부 다 되잖아요. 다 되지니까 모두 효력이 미친다. 맞지. 자, 권리 일부에 대해 경계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권리 일부 지분이잖아, 지분에 대한 전세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등기 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 안 한다면 내가 말소해 주세요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자, 공여전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 포기로나 저당권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자, 저당권 포기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하는데, 자, 지분입니다. 지분에 대한 저당권 포기합니다. 그럼 지분에 대한 저당권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이 저당권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 미치겠지. 공유전을 한 사람의 지분에 저당 포기했다. 무슨 얘기냐? 공유자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자, 이거 모두에 대해서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기했습니다. 여기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으로 낭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지분 저당 돼야 안 돼요? 지분 저당 되죠? 되니까 이거 할 수 있지. 나온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여러분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으니까 되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나온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유전의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경우 무효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는 무효로 맞죠? 직권 말소 대상 이의 신청할 수 있지.
가등기권의 종 일부 지번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자, 본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지번에 관한 본등기 돼야 한대요. 이행행위잖아. 이행행위니까 지번만에 관한 본등기 되지. 가등기권의 종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했을 때 그 등기는 실체형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를 본다. 자,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죠.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 거죠. 되는 거니까 유효 맞지. 쉽죠? 자, 각각의 공용 건물에 갑의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는 무효로서 직권마저 대상이 된다. 자,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죠.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니까 이 등기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니까 무효로서 직권마저 맞네. 풀리죠? 쉽죠? 공동상수인적 갑과 을 중 갑이 자기 상속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상속 등기 보존행위잖아요.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안 되죠. 안 되니까 등기 신청은 등기는 각각 한다. 맞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으면 뒤에 어떤 글자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OX 이게 안 이어지면 나머지는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등기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등기법 4개 주제였습니다. 자, 뭐였냐? 판결, 구분 건물, 가등기, 그리고 지분에 관한 얘기들. 이 4개의 주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참고로요,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때요, 다 문제 많이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뭐 예전에요, 뭐 23일 같은 경우는 가등기만 해가지고 세 문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어 버리면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쉬워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등기법 어려워하는 겁니다. 등기법 어려운 것이. 그럼 이런 부분 네 부분 여기에 딱 해결돼 버리면요, 나머지 등기법이 나머지가 쫙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도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 등기법에 관한 얘기는 다 마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취득법에 관한 얘기 좀 까다로운 주제를 좀 몇 개 해야 되는데요. 자, 취득법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